마카모예. 모두 다 오세요. 야, 싹 다 온나? 싹 와버려. 싹 다 와보시오. 문딱 없어 얘. 거기 다 와봐요. 하면 10시 반이잖소. 벌써 10시 반이에요. 벌써 10시 반이가? 벌써 10시 반이 돼버렸네. 벌써 10시 반 대수가 벌써 10시 반 대시냐? 벌써 10시 반인기요? 남체 싫은 게 왜 그러나? 창피해서 말도 못해요. 이 쪽팔리가 말하겠나? 말도 말고 아이고 오면 쪽팔려 죽겠어 나가. 부치로랑 못 그렇게 부치로 와. 몰라. 말도 말어. 하면 된다 카이. 그럼요, 가능하죠. 해봐요, 그거 될걸? 아따 하면 된단께. 키어 경해복구다. 키어 마수다게. 될겨. 단디 해라잉. 똑바로 해주세요. 그거 똑띠 해야 될 기라요. 똑 떨어지게 해보란께. 줄바로 없어 얘. 줄바로 해줍소. 동차게 허라이. 할겨 안 할겨? 이거 좀 짭다. 이거 조금 짜. 이 좀 짜구어. 음이 짠거 징하네 징해 짜가지고 통 입이 그냥 쌔바닥에 다 불켜불겠네. 헛설 좁지렁 허우다양. 이 추룩 쫀쫀하냐. 어휴, 이걸 먹으라고 맹긴겨 그래? 있냐 니 참 기니따잉. 너 참 볼수록 매력 있구나. 니 참 이쁘장하다야. 니 좀 매력 있네. 정말로 곱들라 크다. 엄청 예쁘네. 포도씨 도착했시야? 간신히 도착했습니다. 그거 간신히 도착했잖소. 아, 내 간가히 도착했다. 제우제우 미쳤수다. 제우지어 왔수다. 괜신이 왔네. 야 이거 물자야 못 쓰겠다잉. 영 형편없구만. 야 이거 좀 별로다. 메론도 없사. 그 영 파이다. 영 벨롱개게 글쎄 잘 모르겠어. 몇 개라 놀라찌게. 어머, 놀래라. 야이야라 놀랬잖소. 아, 나 시겁했다. 시방 뭐시오? 이게 뭐요? 왜 그런디야? 잘도 하영이 순게대. 잘도 하영이 수다 얘. 와, 정말 많다. 마 있잖소. 억수로 많다. 아따 겁나게 많네. 뭐요? 뭐가 이렇게 많은겨? 아이고 속 숨어라. 조용히 하세요. 그거 시끄러워. 시끄럽다. 아따 시끄러운 거 그냥 환장하겠네. 야 살살 말이야. 귀청 떨어지겠어. 그 구멍에 잘 좀 끼워봐. 거기 구멍에 잘 끼워보세요. 그 군형에 똑띠 끼워봐요. 군형에 단디 낀가라잉? 군역에 잘 찡겨 보시오. 그게 딱 맞게. 그게 맞소. 구멍들에 잘 좁잡을라. 트멍들에 잘 좁지라. 탑승이가 왜 이리 많은겨? 숨막혀 죽으라는겨. 뭐여 이거? 먼지가 너무 많아요. 문대비가 개락이잖소. 와 이리 문제가 많노? 먼지가 겁나 불구만. 무사형 문지가 하니. 진짜 대간이야. 진짜 피곤해요. 쇠가 빠진다야. 아따 대다. 음에 된 거 그냥 오만 삭신이다 아프 죽겠어. 잘도 버친 게. 잘도 버텨마심. 지치우다. 이리게이션. 블리딩 없습니다. 스플린은 이대로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마무리할까요? 전하, 어찌 어좌를 놔두시고? 앞으로 계속 일해야 할 것이요. 백성들과 과인 사이의 높고 낮음, 그대들과의 거리,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한 단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바로 실시합니다. 실시. 실시. 10분 안 됩니다. 10분 어떻게 해? 10분 동안 어떻게 해, 이거를? 안 되네. 옛날 말이 다 없어졌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원래 말입니다가 또 시정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없어졌습니다. 말입니다. 드라마에서 뭐 그러지 말입니다. 엄청나게 썼는데. 저도 봤지 말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마음이네 집입니다. 마음이 왔니? 수고했어. 너무 잘 봤지? 참 대략 난감인데요. 실망했어요. 시험이 어땠다고? 아니, 시험이 어쨌다는 게 아니라 시원하게 망했다. 저희가 줄임말을 좋아하거든요. 초영이는 잘하잖아. 초영이? 초영이 극혐이지. 혼자서 계획 봐갖고 인생 점수 줬잖아.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 선생님 김대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것처럼 지역방언과 사회방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온 영상은 재밌게 보셨나요? 하나는 국립국어원에서 여러 지역의 방언들을 모아 만든 영상이었고요. 또 하나는 드라마, 예를 들어 의학 드라마나 사극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사회 방언, 그리고 다큐멘터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회 방언의 사례들을 모아놓은 영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언어가 지역적 원인 또는 사회적 원인에 따라 달라진 말들을 방언이라고 하는데, 그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달라진 말은 지역 방언, 사회 집단, 세대 등의 사회적 원인에 따라 달라진 말을 사회 방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3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로 여행을 간 지수와 태일이는 승마 체험을 하게 되었다. 체험을 마치고 말 조련사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서로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말 조련사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 말 타기가 많이 어렵지? 홀딱 속았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수와 태일이는 제가 속았다고요? 헐 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말 조련사와 지수, 태일이 사이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서로의 말을 잘 못 알아듣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 속았수다 라는 말이 지역에 따라 그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속았수다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듯이 제주도에서는 속았수다 라는 말은 수고했다 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속았다 라는 말을 들으면 누군가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서 거기에 그 거짓말에 넘어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서로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지역이나 세대에 따라서 사용하는 어휘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의 상황을 보고 지역방언의 특징을 탐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가를 한번 읽어볼게요. 반가운 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비는 특히 가뭄이 심했던 호남 지역부터 시작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차차 확대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나의 경우에는 요번 여름에 가뭄이 엥가이 극석 시럽든가 인제 비 온다으니 얼마나 좋을까이 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서 지역방언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 나는 각각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해 봅시다, 여러분. 자, 가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죠. 뉴스 진행자가 뉴스에서 날씨 정보를 전달하는
비공식적인 상황이죠. 자, 반면에 나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죠. 날씨를 주제로 자신의 형과 대화를 나누는 비공식적인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도 134페이지 1번 문제 밑에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135페이지로 넘어와서 2번 문제를 볼게요. 가와 나에서 사용된 어휘가 어떻게 다른지를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뉴스 진행자가 날씨 정보를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는 어떤 말을 썼습니까? 그렇죠. 표준어를 썼죠. 하지만 형과 개인적으로 통화를 할 때에는 지역방언을 사용을 했습니다.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뉴스 진행자가 상황에 따라 어휘를 다르게 사용한 까닭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뉴스 진행자로서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날씨 정보를 전달할 때에는 왜 표준어를 썼을까요? 그렇죠.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표준어를 사용한 거고, 형과 통화를 할 때에는 그렇죠. 비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이기 때문에 형과 자신이 공유할 수 있는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지역 방언을 사용을 한 겁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가는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이므로 국민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표준어를 사용을 한 거고, 나의 경우에는 형과 통화를 하는 비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이기 때문에 친밀감, 서로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전라도 지역 방언을 사용을 한 거네요. 자, 이처럼 지역 방언이란 지역에 따라 달라진 말을 말하는데요. 지역 방언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가치가 있냐면 첫 번째로 같은 지역 사람끼리 방언을 사용하면 서로 유대감과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문학작품에서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그 문학적 가치가 매우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어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되기도 하고요. 지역적 특색과 국어의 역사적 정보가 들어있고 그를 알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언어 문화 유산이기 때문에 지역 방언은 매우 가치 있는 방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35페이지 2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사회방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를 보면 요리사들이 일하는 주방이라고 되어 있고, 요리사가 다른 요리사, 조수 요리사에게 양파, 당근은 줄리엔으로, 토마토는 콩카세로 부탁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모든 요리사들이 다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를 보면 일반인 대상의 요리교실에서 같은 요리사가 이제 요리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에게 양파, 당근은 가늘고 길게 썰어주세요. 토마토는 가로, 세로 5mm 정도로 정사각형으로 잘게 다져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대화의 상황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서 사회방언 내용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와 나에서 요리사가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까닭은 무엇인지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가에서는 줄리엔, 콩카세 이런 전문 용어들을 사용을 해서 말을 했는데, 반면 나의 경우에는 그 줄리엔과 콩카세의 뜻을 쉬운 말로 풀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가에서는 대화를 듣는 상대방이 같은 전문 분야에 속한 사람, 즉 같은 직업군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모두 다 요리사였으니까. 그래서 요리사들끼리만 쓰는 전문 용어를 쓰더라도 의사소통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나처럼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요리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일반인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바꿔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정리를 하면요. 가에서는 대화의 대상이 같은 전문 분야에 속한 사람이고 나에서는 대화의 대상이 일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내용이라도 다르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요리사가 가에서 한 말을 나의 요리교실 수강생들에게 그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자 라고 하네요. 자, 즉 요리사들만이 알고 있는 전문 용어를 일반인들에게도 그대로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답은 뭘까요? 그렇죠. 요리교실 수강생들이 요리사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자, 이렇게 사회 집단 혹은 세대 등에 따라 달라진 말을 사회 방언이라고 하고요. 주로 이제 직업에 따라서 사회 방언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제일 많고 또 이제 나이, 그 단어를 쓰는 연령층, 청장년층이냐 아니면은 청소년층이냐에 따라서 또 쓰는 단어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 136페이지로 넘어와서요.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의 상황을 보고 세대에 따른 어휘의 특징을 탐구해 보자 라고 합니다. 자, 사회방언은 사회 집단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세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세대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방언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가를 볼게요. 내일 퀴즈 대회가 있다며? 나 금방 들었어. 깜놀이야. 자, 퀴즈 대회에서 우승하면 문상 준대. 짱 좋지? 라고 하네요. 근데 좀 교과서가 확실히 요즘 트렌드를 잘 반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깜놀이라는 말까지는 그래도 요즘 친구들이 많이 쓰는데 문상이나 짱 이런 거는 잘 안 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볼게요. 자, 나를 볼게요. 자네 오랜만일세. 그간 별거 없었는가? 저야 평안하지요. 어르신께서는 강령하십니까? 자, 일단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분을 보면 한 분은 연세가 좀 많으시고 또 한 분은 우리 부모님 연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 문제를 풀어보면서 세대에 따른 어휘의 특징 탐구해 봅시다. 1번 문제. 가와 나에서 알 수 있는 세대에 따른 어휘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가는 청소년층이 대화를 나눴고 나는 장년층, 노년층, 장년층이라고 하면 한 40, 50대 정도, 노년층이라고 하면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노년층이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세대에 따른 어휘의 특징 정리해 봅시다. 청소년층은 주로 어떤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줄임말을 많이 쓰고 유행어나 새로운 말을 만들어서 쓰는 걸 좋아합니다. 자, 장년층은 반면에 한자어를 좀 많이 쓰고요. 예의를 갖춘 표현들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도 교과서 136페이지에 1번 밑에 있는 칸에다가 이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세대에 따른 어휘를 더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청소년층들은 주로 줄임말을 많이 쓰거나 새로운 말을 많이 만든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줄임말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열공, 열공 모드 이런 말 많이 쓰죠. 자, 그리고 안습, 안구에 습기 차는 거. 그 다음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지몬미, 버카충, 버스카드 충전, 열폭, 열등감 폭발 이런 것들. 근데 실은 이런 것들도 요즘은 많이 안 쓰죠. 노잼, 그냥 이응 기억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자, 그 다음 장년층, 노년층의 경우는 주로 한자어나 예의를 갖춘 표현을 많이 쓴다고 했는데요. 그 별고 같은 경우도 한자어 중에서 이제 한자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특별한 사고 없었느냐라는 뜻이고요. 평안하십니까? 라는 건 걱정이나 탈이 없다, 무사히 잘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강령하십니까? 라는 뜻은 이제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어였는데요. 어른들이 많이 쓰시는 그 한자어 몇 가지 소개를 하면 백부, 그리고 개씨라는 것들이 있는데, 백부는 여러분들 백부님 하는 거 한 번씩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백부님은 여러분들 쉬운 말로 큰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님 되시는 분들을 우리가 백부님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명절 때 한번 가서 백부님 그동안 강령하셨습니까? 하면은 우리 누구누구가 굉장히 성숙해졌구나, 많이 컸구나 라는 칭찬 들을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개씨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개씨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남의 남동생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잘 안 쓰긴 하는데 그래도 개씨는 잘 계십니까? 라고 하면은 이제 남동생분은 잘 계시느냐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몇 가지 알아두면은 조금 나이에 비해 성숙하다라는 칭찬 들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습니다. 교과서 137페이지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보고 세대 간에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할지 이야기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할아버지, 저 오늘 문상을 받았어요 하니까 할아버지께서 응? 문상이라고? 누가 돌아가셨니? 라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자, 그 다음 여기가 김종식 씨 댁인가? 김종식 씨가 춘부장이시니? 안녕하세요. 김종식 씨는 저희 아버지이신데요. 춘부장은 아니고 과장님이세요. 자, 맨 처음에 봤던 사진에서도 할아버지, 저 오늘 문상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데 그 문상에서는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문화상품권의 줄임말인데 할아버지는 문상이라고 하시면서 문상이라는 거는 이제 장례식장 같은 데 가서 이제 위로하러 찾아가는 것을 문상 간다라고 하는데 그 말인 줄 알아들으시곤 깜짝 놀라시죠? 자, 여기도 두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춘부장이라는 말은 남의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 말을 모르는 어린 청소년인 이 남학생 같은 경우는 춘부장의 말을 잘못 이해하고 본인 아버지 회사의 직함, 과장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세대 간의 그 단어 차이, 사용하는 단어의 차이, 그리고 세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서로 어휘 차이를 이해하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선택하여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려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야지 세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겠죠? 자, 이제 교과서 137페이지 노란색 네모 박스를 읽어보면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는 지역적 원인, 사회적 원인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지역에 따라 달라진 말을 지역방언이라고 하고 사회 집단, 세대 등의 사회적 원인에 따라 달라진 말을 사회방언이라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역방언과 세대에 따른 어휘는 같은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전문 분야에서 쓰이는 어휘는 그 분야에 속한 사람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과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휘를 같은 지역, 사회 집단, 세대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는 정서적 소외감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상대와 상황에 맞는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이제 교과서 138페이지로 넘어와서요. 문제 해결과 적용 부분의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 사물의 이름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누어 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책, 종이, 빵, 펜, 연필, 지우개 이 6개의 단어를 각각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유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지우개와 종이가 고유어에 해당이 되고요. 한자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책과 연필이 한자어입니다. 외래어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빵과 펜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138페이지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는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다른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이다. 잘 읽고 상황에 맞는 어휘를 적절하게 써야 하는 까닭을 생각해 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뱀의 꼬리는 틈만 나면 불평을 일삼았다. 언제나 머리가 가는 대로 따라다녀야만 했기 때문이다. 결국 어느 날 꼬리가 머리에게 퉁명스럽게 말했다. 왜 난 언제나 내 꽁무니만 맹목적으로 따라다녀야 하고 넌 언제나 나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지? 이건 너무 불공평해. 나 역시 뱀의 일부분인데 언제나 노예처럼 끌려다니기만 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넌 앞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위험을 분간할 귀도 없고 행동을 결정할 두뇌도 없잖아? 결코 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언제나 봉사하고 있는 거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다음에 나를 한번 읽어볼게요. 뱀 한 마리가 숲풀 사이를 기어가고 있었어요. 한참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뱀의 꼬리가 불만이 가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머리야, 내가 앞에 갈래. 왜 매일 네가 앞에 가고 난 뒤에서 따라가야 하는 거야? 나도 앞에서 가고 싶단 말이야. 꼬리의 말을 듣고 뱀의 머리가 말했어요. 내가 앞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야. 머리에 있는 눈으로 주변을 살피고 코로 냄새를 맡아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앞장서는 거야. 자, 분명히 두 개의 글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에서 차이가 있었느냐? 이 글을 읽는 대상, 즉 독자가 다른 차이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가와 나가 대상으로 하는 독자가 누구일지 추측해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써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가는 누굴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성인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요? 맞습니다. 한자어들이 중간중간에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뭐 맹목적이다, 분간하다 이런 조금 어려운 한자어들이 어느 정도 섞여서 글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한자어들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은 글을 읽을 예상 독자를 성인이나 청소년으로 설정해 두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반면 나의 경우는 누구를 독자로 설정해 놓은 것일까요? 그렇죠. 어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요? 그렇죠. 어린이가 이해하기 쉬운 고유어가 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교과서 140페이지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방언을 활용하여 현수막에 들어갈 문구를 만들어 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실은 140페이지, 141페이지, 그리고 142페이지, 143페이지까지는 모두 모둠학습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 온라인 수업으로는 140페이지까지 한번 해보고 141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는 나중에 오프라인 계약을 하면 한번 활동으로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요. 다음 사례를 보고 지역방언을 활용하여 현수막을 만들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보구순 우리 언나 명절 아님은 운제 만내 보나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강원도 강릉의 사투리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보고 싶은 우리 언니 명절 아니면 언제 만나나 라는 뜻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현수막을 하나 달았네요. 안전띠 단디 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단디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단디라는 의미는 똑바로라는 의미에 가깝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대로, 똑바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례들을 봤으니까 우리가 직접 지역방언을 활용해서 현수막 만드는 계획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일단 먼저 지역방언을 활용해서 보기 예시와 같이 현수막을 만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역 사람들에게는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할 거고요. 같은 지역 사람이라는 유대감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지역방언을 활용해서 현수막을 만드는 계획을 세워볼 텐데요. 목적은 가령 우리 학교 방문자 환영 용도로 플랜카드를 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현수막에 들어가야 되는 요소, 뭐 학교 이름, 학교 건물 사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활용할 지역 방언은 전라도 방언으로 한번 설정을 해봤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오메, 겁나게 반갑소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허벌나게 반갑소잉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지역방언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현수막을 한번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드디어 우리 대단원 3단원이 모두 끝이 났고요. 어휘의 3개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죠? 오히려 재미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는 능력을 여러분들 키우셨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자, 여기까지